최근 동아시아의 푸른 하늘 아래 정적을 깨는 거대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소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품어온 집념과 열망이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울 공군기지 상공에서 펼쳐진 KF-21 보라매의 비행 시범을 지켜보던 수많은 눈동자 중에는 남중국해의 거센 파도 앞에서 고뇌하던 필리핀 군부 대표단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 그들은 한국이 내민 수출 제한서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술의 문턱을 높이고 인도 시기를 늦추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공군 조종사가 직접 조종석에 앉아 기체의 반응성을 확인한 후 전 세계에 타전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고백은 사실 KF-21의 성능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며 이미 완성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경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 몇 대를 사고 파는 거래를 넘어 한 국가의 안보 지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수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만든 것일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 기술진의 땀방울이 어떻게 필리핀의 마음을 움직이고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필리핀이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에 이토록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을 넘어선 한국만의 정교한 금융 솔루션인 K-파이낸스의 승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성능 좋은 무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구매할 자금을 조달할 법적, 재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방 예산을 현금 일시불로만 결제해 왔기에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 상원을 통과한 일반 예산안은 그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윈 가차리안 상원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필리핀 군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차관 대출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필리핀 국방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한국 방산 수출에 있어 제2의 폴란드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실제 필리핀 정부는 기존 군 현대화 예산 500억 페소에 400억 페소를 추가로 배정하며 총 900억 페소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막대한 자금이 전투기 대금 전체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차관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초기 계약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은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국이 당장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금리 금융 패키지를 함께 제시하며 국제 수주 시장의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유럽의 컨소시엄들이 높은 가격과 까다로운 금융 조건을 내걸 때 한국은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대출 구조와 정부 보증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했습니다. 가차리안 의원이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주저 없이 대한민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지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필리핀 관영 통신사 PNEI 역시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부품 수급과 물류 지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가 담보된 우량 공공차관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력한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무기를 파는 것이 손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대 방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오해한 것입니다. 정부 간 차관 방식은 디폴트 위험이 매우 낮고
장기적인 이자 수익을 보장받는 동시에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선점하는 고도의 전략적 투자입니다. 결국 한국은 필리핀의 단순한 기계 덩어리를 판 것이 아니라 양국의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12대로 구성된 한 개 비행대대 규모의 KF-21 도입을 사실상 확정 지었으며 향후 노후 전력 교체를 위해 최대 48대까지 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총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우리 방산 역사의 또 하나의 금자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이토록 급하게 한국의 손을 잡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한국만의 압도적인 납기 속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필리핀이 수많은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 시장에서 계약 체결 후 초도 물량을 인도받기까지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지만 한국은 이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기적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는 최근 필리핀과 체결한 KA50, 블록 20 계약에서 2025년 계약 후 고작 1년 만인 2026년 말 이전에 실전용 기체를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미친 납기 속도는 필리핀 최대 군사 전문 매체인 맥스 디펜스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록히드 마틴이나 유로파이터 컨소시엄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 방산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하늘을 지킬 칼이 필요했기에 한국이 제시한 속도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구원줄과 같았습니다.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안에 가시적인 국방 성과를 내기 위해 2027년까지 KF-21 초도 물량을 인도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축적된 스마트 팩토리 공정과 효율적인 부품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청에 자신 있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빨리 돌리는 차원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양산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형 제조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제조사들이 숙련공 부족과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F-35 같은 최신의 기종의 인도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관된 생산 라인은 구매국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은 사천 공장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질 기체가 이미 라인에서 형상을 갖추고 조립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한국의 제조 역량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속도의 마법은 필리핀이 KF-21 48대의 도입이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가장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필리핀에게 5년 뒤에 첨단 무기보다는 내년이면 실전 배치될 수 있는 한국의 전투기가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팔고 신뢰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악의적인 폄하를 멈추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입니다. 그들은 KF-21이 껍데기만 스텔스를 흉내낸 가짜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들의 억제 전략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데이터로 반박하고 KF-21이 가진 진짜 성능의 실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중국이 KF-21 보라매의 필리핀 수출 소식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악의적인 폄하를 쏟아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들의 남중국해 패권 전략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중국 내의 유명 군사 평론가들은 KF-20B를 향해 껍데기만 스텔스인 F-16의 복제판이라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실제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저피탐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4.5 세대 전투기로서 향후 내부 무장창 장착을 통해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J-10C나 J-11 계열 기체들이 구식 공기, 흡입구 구조로 인해 레이더에 쉽게 노출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KF-21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체 성형 기술과 국산 AESA 레이더의 조화를 통해 압도적인 탐지 성능과 생존성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미 2000회 이상의 고강도 시험, 비행을 거치며 초음속 돌파는 물론 미사일 분리 시험과 항전 장비 통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이터는 이 기체가 이미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필리핀 공군이 주목하는 지점은 중국의 최첨단 기체들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한국의 정밀 전자전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 능력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기지들이 KF-21이 정밀 타격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까지 운운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 속에서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필리핀 조종사가 KF-21에 직접 탑승해 본 후 한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말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양보다 훨씬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충격적인 감탄사였습니다. 저속 저공 비행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기체를 제어하는 항공 역학적 설계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 출력과 한국의 독자적인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전장에서 가장 편안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KF-21의 가치는 국제 시장에서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수출을 막아보려는 중국의 시도는 오히려 한국 방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KF-21은 필리핀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신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행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자부심인 블랙 이글스의 기종을 KF-21로 교체하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에어쇼를 위한 결정을 넘어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언입니다. 독도 상공을 가르며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보라매의 함성은 이제 그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상징하는 최고의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현재 운영 중인 T-50B 골든 이글을 넘어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로 기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체 교체 이상의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최근 일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공중급유 및 중간기착 거부 사건이라는 뼈아픈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블랙 이글스 비행대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상공을 비행하며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해외 에어쇼 참가차 이동하던 우리 비행대의 영공 통과와 급유 지원을 거부하는 치졸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조종사들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며 비효율적인 경로를 택하거나 기체를 분해하여 수송기에 실어 나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KF-21로의 기종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서러움은 과거의 유물이 됩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대형 기체인 만큼 T-50보다 2배 이상 큰 내부 연료 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의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와 동반할 경우 일본이나 주변국의 도움 없이도 호주와 유럽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단번에 논스톱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디든 우리만의 힘으로 직접 날아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포하고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진정한 항공 주권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KF-21은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고개 비행을 소화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지난 아덱스 전시회에서 보여준 적어도 저속 비행과 급격한 수직 상승 기동은 이 기체가 얼마나 안정적인 항공역학적 설계를 갖췄는지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속에서의 실속 마진이 매우 넓어 조종사가 한계치까지 기체를 몰아붙여도 흔들림 없는 정밀한 조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블랙 이글스용 기체는 실제 전투에 필요한 고가의 레이더나 무장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을 제거하고 양산되기 때문에 대당 도입 가격을 600억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있습니다. 훈련기 사양인 T-50B보다 훨씬 강력한 엔진 출력을 바탕으로 더욱 박진감 넘치는 기동을 선보이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KF-21 블랙 이글스는 그 자체로 전 세계 잠재적 고객들에게 가장 완벽한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영국 판보로 에어쇼나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태극 문양을 선명하게 새긴 KF-21 8대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대서양을 건너와 화려한 기동을 선보이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제 공군은 2028년 전력화 시점에 맞춰 블랙 이글스를 보라매로 교체하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항공산업이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날개로 세계의 끝까지 뻗어나가는 위대한 독립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하늘길을 열어온 우리 기술진과 조종사들의 의지는 이제 KF-21이라는 결정체를 통해 전 세계의 하늘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깊게 새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필리핀의 푸른 바다 위로 선명한 태극 문양을 단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쌓인 땀방울은 이제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탑승 후 전한 충격적인 메시지는 단순히 기계의 성능에 대한 감탄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정성과 신뢰에 대한 깊은 경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장사꾼이 아니라 상대국의 안보를 내 나라의 일처럼 고민하고
실질적인 금융 해법과 압도적인 납기 속도를 통해 진정한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48대라는 숫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KF-21은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진 전투기라는 개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립과 굴하지 않는 의지가 담긴 하나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국의 압박과 시기 속에서도 묵묵히 보라매의 날개를 벼려온 우리 기술진과 그들을 믿어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블랙 이글스의 날개에 담길 우리의 자부심은 일본의 거부나 그 어떤 외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도를 지나 세계의 끝까지 자유롭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방력의 강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진정한 리더로서 평화를 수호하는 당당한 주역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위대한 도약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승리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보라매의 거친 엔진 소리가 전 세계 하늘을 가득 채울 그날까지 우리의 혁신과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보라매는 오늘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릅니다. 이 가슴 벅찬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더욱 강력해진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K 핵 잠수함 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친절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역사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